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독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코 성형은 눈 성형과 함께 가장 대중적인 미용 성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네, 수술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요즘에는 절개나 봉합을 최소화해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코 모양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코 수술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방법 중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술을 해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간편한 코 시술에 대해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의 입체감을 결정하는 코 모양. 조금만 교정하거나 보완해도 밋밋했던 인상을 보다 또렷한 인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술로 코 모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부, 병변부를 오픈하지 열어놓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시술이라고 표현하죠. 시술은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시술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코에서 주로 하는 시술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 필러나 그리고 코 보톡스, 조각 주사라는 것들, 그다음에 코 볼이 넓은 걸 좁히는 복코 시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을 통해서 코끝을 높여준다는 뭐 비스콘 하이코 같은 방법들도 소개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끝 이접이라 해서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코끝을 높여주는 이런 방법들이 요즘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코에 필러를 넣는 방법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코 필러 뭐 많이들 실제로 하나요? 네, 아주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죠. 필러는 아주 부드럽게 생긴 그런 젤리 같은 보형물인데요. 우리가 주사로서 우리 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주사로 하니까 아주 간편하죠. 간편하고 효과가 즉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몸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코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납작했던 분들이 주사 한 방으로서 콧대가 오똑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갸름하게 날렵하게 보이니까 아주 많이 하고 또 만족도도 아주 높은 그런 시술 방법이 됩니다. 네. 그 코 필러를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궁금한데요. 그냥 주사라고 하면 뭐 코에 주입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주사로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취를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코끝에 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코끝에 바늘로 해서 구멍을 약간 내고 그 바늘 구멍을 통해서 캐뉼을 넣습니다. 캐뉼을 넣어서 캐뉼을 통해서 필러를 주입하면서 코에 적절한 코끝과 콧대에 맞는 각도를 유지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 이 코 필러를 하는 게 좋은지 또 환자가 원하는 모양이 제대로 다 만족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필러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주입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양이 다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러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보형물이라고 그랬죠. 젤리처럼 아주 부드러운 물질인데 이 부드러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피부가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잘 드러난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또 피부가 잘 드러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하는 모양에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꾸로 피부가 좀 두껍다든지 그렇지만 피부가 팽팽한 부위 이런 부위에 그 부드러운 필러를 넣었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퍼져버리는 원치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대 같은 경우는 필러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코끝 같은 경우에는 피부도 두껍고 곡선져 있죠. 그래서 코끝 같은 경우는 필러를 만약에 주입하더라도 아주 극소량만 주입해야 되고 또 코끝 필러로서 부작용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필러로서 코끝을 너무 무리하게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코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코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안에 유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필러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든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뭐 비교적 간편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놀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코 필러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코필러의 대표적인 부작용, 우리 흔히 많이 하는 부작용은 역시 필러가 퍼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오똑하게 있어야 할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넓어지는 현상이죠. 펑퍼짐해진다고 하죠. 이것은 필러를 처음 맞는 것보다도 자주 맞으신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펑퍼짐한 현상이 생겨버리면은 콧대가 아주 뭉퉁해지는 흔히 말하는 아바타 코처럼 된다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필러를 분해하고 다시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그런 문제는 그 이물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러도 내 몸에서 맞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몸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물 반응은 되게 뭐 필러 맞은 데 수율에 생기기도 하고 수주 후에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콧등이 붓고 빨갛게 달아오고 열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필러를 다시 분해하고 다른 종류의 필러로 대체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필러 부작용 중에서 가장 그 무서운 부작용 중 하나가 괴사, 피부가 죽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필러가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 부위의 피부가 괴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코끝처럼 이렇게 피부가 팽팽한 부위에 또 혈관이 이렇게 많이 있는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압박괴사라고 해서 피부에서 압력이 늘려서 혈관들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괴사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괴사, 그러니까 코끝 같은데 특히 필러를 맞은 이후에 코끝이 며칠 지났는데도 빨갛다거나 파랗다거나 아니면은 코끝에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분해해서 압력을 낮춰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자리 피부를 보존해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부작용 중에 하나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코에 필러를 맞고 몇 달이 지나도 코끝이 푸르스름하다.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그 푸르스름하고 약간 검푸르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흔히들 뭐 이걸 틴들 현상이라고 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빛이 산란하는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가시광선이 파장이 짧은 파란색, 남색, 보라색 파장이 짧은 빛이 파장이 긴 빛, 붉은색 별보다도 더 산란을 잘 일으킨다. 우리 눈에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을 필러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 몸에서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동맥이 있죠. 파란색을 만들어내는 정맥이 있죠. 근데 우리 피부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실제로 붉은색이 엄청 많죠. 그런데 필러를 맞은 부위에서 보면은 붉은색은 거의 비치지 않고 검푸른색만 비쳐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몸에서 필러에 의해서 비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쳐 보이기 위해서는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주로 눈 밑에 필러를 맞았다든지 애교 필러를 맞았을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코필러를 맞은 분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검풀어져요, 푸르스름해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꾸로 말하면은 피부가 얇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구멍이 뚫릴 수 있고 피부가 교사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분들은 바로 분해하고 압력을 낮춰주고 그리고 혈액순환 좋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부를 다시 두껍게 만들어주는 진피식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초기에 바로 병원을 찾아야겠네요. 방치하면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가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톡스라고 하면 이제 근육의 뭐 크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마비하기 위해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에도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네, 코보톡스라고 요즘들 막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는 우리가 웃거나 찡그릴 때 콧등에 주름이 생기죠. 네. 콧등에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하다거나 음식을 먹었다거나 웃을 때 코볼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흔히들 뭐 코볼이 벌렁거린다고 하죠. 벌렁벌렁하는 그런 근육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입술을 밑으로 심하게 당길 때 코끝이 약간 낮아집니다. 아, 그렇죠. 코끝을 밑으로 당기는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코보톡스라는 것은 이렇게 코를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들을 마비시켜서 이를테면은 코끝을 밑으로 당기는 근육을 마비시키면은 코끝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코볼을 움직이는 벌렁거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주면은 넓은 코가 좁아질 것이다. 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들이 코보톡스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 조각주사라고 소개되는 것들이 있는데 코볼이 두꺼운 분들이 있죠. 코볼이 두꺼운 분들을 이 조각주사로서 이것은 조각주사라는 것은 조직 분해주사인데 그것을 분해시켜서 얇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개념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코 보톡스, 조각 주사, 이런 등장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적합할까요? 우리가 웃거나 찡그릴 때 생기는 콧등 주름 같은 경우는 보톡스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코 근육을 옆으로 당기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코볼을 좁혀보자 하는 이런 개념이라든지 코끝으로 당기는 근육을 좀 마비시켜서 코끝을 올려보자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고 아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코 조각 주사라는 것들이 좀 요즘 흔히들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코볼의 조직을 분해해서 그 코볼을 얇게 만들어보자 하는 개념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왜 그러면 우리 코볼은 조각 주사 같은 걸로 분해시킬 만한 그런 조직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효과가 거의 미미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콧볼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코볼 축소 수술이라고 해서 코볼을 웨지 모양으로 V자 모양을 잘라내서 이것을 접합해주는 그 코볼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이죠. 되게 수술이라고 하면 많이들 꺼려하시죠. 그래서 시술을 많이 찾게 되는 간편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코볼을 넓은 것을 보코라고 그러죠. 보코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손쉬운 방법은 양쪽 넓은 코볼을 실로에서 좁혀줍니다. 실로 당겨서 좁혀서 피부 안쪽에다 묶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감촉 같고 효과가 즉시 보이죠. 즉시적으로 효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로 당겨서 피부 안에 그걸 묶어서 고정시켜 놓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조금씩 다시 느슨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볼이 넓은 분들, 코가 있는 분들은 되게 코볼만 넓은 것이 아니라 콧등도 넓은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콧볼도 넓고 콧등도 같이 넓은 펑퍼짐한 분들을 볼만 좁힌 경우에는 오히려 콧등이 더 이상해 보이는, 어색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콧등을 같이 좁혀준다든지 높여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술적인 방법으로 코끝을 올려주는 방법은 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스코, 하이코, 이거 뭔가요? 예. 네, 이 실을 이용해서 코끝을 높여준다는 개념인데요. 지금 말하는 미스코, 하이코뿐만 아니라 비너스코, 에버코, 코 이름들이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생겼는데요. 결국 개념은 실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그것의 방법은 우리 주사바늘 안쪽에 그 코가 달린 바늘처럼 가시바늘이 달린 실을 넣습니다. 그래서 코 기둥 쪽으로 그 주사바늘을 쭉 삽입하죠. 그래서 바늘만 빼면은 그 안에 실이 남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을 넣어서 코가 주저앉는 코에 대해서 기둥을 좀 보강해 주자 그런 개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코가 밑으로 코끝이 밑으로 처진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코끝을 통해서 콧대를 쭉 넣어서 실을 넣어주면은 코끝이 콧대 쪽으로 당겨지겠죠. 그러면 코끝이 밑으로 처진 코끝이 올라가겠다. 그런 개념으로서 사용한 것들이 바로 미스코 같은 그런 실을 이용한 코끝을 높이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을 이용한 코 시술은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코에 대한 좀 코끝을 높이고 싶은데 되게 수술에 대해서 겁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하죠. 쉽게 접근하고 실제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아는 것보다는 낫다. 다소 효과는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이 효과는 대개 한 수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유지되는 이 단기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실은 되게 필요한 녹는 실과 폴리프로필렌이라는 녹지 않는 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코끝을 높이는 효과를 위해서는 굵은 실을 쓰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굵은 실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녹지 않는 실을 쓰는 경우에는 이 실이 비쳐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코끝으로 실이 뚫고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로만으로는 코끝이 높아진 효과가 낮으니까 필러를 같이 복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끝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비쳐 보인다는 울퉁불퉁하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시술을 자주 하다 보면은 바늘로 계속 찌르게 되겠죠. 그러면 코끝 안쪽에 유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유착이 생기면 나중에 필러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끝 피부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다시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할 때 다소 어떤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콧대나 콧망울이 아니라 코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코끝 높이는 이게 높여놓고 이제 유지가 오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코가 예쁘려면 코끝이 예뻐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예쁜 코끝 하면은 대개 우리가 하는 보성코나 반보성코를 가장 예쁜 코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코를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한 뭐 이리코나 하이코 이런 방법들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확실하게 오랫동안 유지된 코끝을 만들려면은 그 수술적인 방법으로 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코끝이 낮은 분들은 콧구멍을 만드는 이 날개연골이 있습니다. 이 날개연골이 양쪽에 있죠. 날개연골이 퍼져 있기 때문에 코끝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날개연골을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코끝이 올라가겠죠.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묶어놓은 날개연골 위에 여기다 쌓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연골이나 진피를 쌓아서 날개연골에 쌓아 올리면 더 높아지겠죠. 이런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런데 코끝이 낮은 분들은 결국 이 날개연골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날개연골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지지연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양쪽 콧구멍을 둘러 나누는 그 비중격이라고 있죠. 비중격이 날개연골을 딱 붙여서 날개연골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코끝이 낮은 분들은 대개 이 지지연골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연골을 또 보강해주고 거기에다가 날개연골을 묶어주고 그 위에다가 쌓아주는 이식에 쌓아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장기간 병하지 않는 코끝을 만드는 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방법들은 다 수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코끝을 만들 수 있는 예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방법 자체는 좋고 가장 좋은데 수술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 기법들이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코끝 이지압이라고 알려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콧구멍 양쪽을 절개하고 그다음에 코 기둥을 절개해서 완전히 코끝을 뒤로 피부를 넘겨서 눈으로 보면서 그 수술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술적인 방법인데 이 간편한 방법, 이지압이라는 그런 시술적인 방법은 한쪽 콧구멍 일부만을 약간 절개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다 시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개해서 콧구멍 안쪽에 있으니까 자국이 전혀 수술한 자국이 보이질 않고 네. 그다음에 안에서 조금 건드리니까 부기도 거의 없죠. 마치 아까 주사 바늘로 실을 넣은 이직구나 하이코처럼 그래도 거의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부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은 자가조직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오래 지나더라도 어떤 부작용이나 아니면 코끝이 병한다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귀가 솔깃하네요. 코끝 이지업. 네. 들창코도 코끝 이지업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들창코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들창 콧구멍은 날개연골에 콧구멍을 만든다고 그랬죠. 네. 근데 날개연골을 지지해주는 그 비중격이라는 지지연골이 있습니다. 들창코가 있는 분들은 이 양쪽 콧구멍을 만든 날개연골을 지지해주는 지지연골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연골이 약하니까
코 피부에 당기는 효과에 의해서 날개 연골이 콧등 쪽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뒤로 무너지니까 코가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그걸 들창코라고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코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들창코를 짧은 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지연골을 보강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지지연골을 아까 말씀드린 코끝 이지엽도 결국은 지지연골을 보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들창코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지 그 코끝 이지엽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것보다는 지지하는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들창코가 좀 심하지 않은 분이라든지 또는 코끝 피부가 잘 늘어난 부분들, 코끝 피부가 여분이 충분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코끝 이지엽 같은 시술적인 방법으로 들창코 개선이 가능하고요. 코가 많이 짧다든지 아니면 들창코가 심하다는 아니면 코끝 피부가 두꺼워서 피부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지엽이 좋긴 하지만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받아낼 그렇습니다. 수 예, 예. 있는 예, 그런 또 환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거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시술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그 코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좀 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소개되어 있는 시중에 소개되어 있는 그 코에 대한 시술법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넓은 코를 콧볼이 넓은 것을 보톡스 줄이겠다거나 아니면 보톡스로서 코끝을 세우겠다거나 아니면은 조각 주사로서 코볼 두께를 좁혀보겠다거나 하는 것들은 효과가 거의 미미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코 필러 있죠? 코 필러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단지 코 필러를 코끝에 무리하게 썼을 때 코끝에 문제가 생길 소지는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자가조적으로 코끝을 높이는 코끝 이지엽 같은 수술은 효과가 좋습니다만은 이것은 코끝에만 효과가 있고 콧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코를 간편한 방법으로 코를 좀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한다면은 코끝은 자가조적을 통한 이지엽으로서 코끝을 만들고 그다음에 콧대는 필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요즘 나온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코를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간편한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은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채동 씨는 운동 좋아하시니까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살은 빠질지는 모르지만 네. 이게 이제 피부에 탄력이 안 생깁니다. 아. 이게 주의해야 될 거고요. 네. 특히 그 식사량을 확 줄이면서 달리기, 뭐 자전거 타기 이렇게 하면요 근 손실이 생겨서 이게 운동 효과도 떨어지고 뭐 나중에는 또 체력 손실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십니다. 네, 그래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뭐 단백질도 꼭 같이 섭취하라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자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 계속하면요. 근육 피로도 높아지고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맞는 강도로 자세 바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꼭 새겨가면서 다시 운동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알아본 코 시술과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